편이지만. 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처음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네. 허은하 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신입당원 허은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당 대구 뵀었죠? 몇 번 봤어요. 예. 아, 왜 화를 내고? 볼 때마다 고를 질러. 왜 화를 내고 그러서? 야당이 가슴 아파 죽겠구만. 예.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야당이시죠? 늘 야당입니다. 예. 자, 허연님은 나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분하고 방송 해보셨습니까? 네, 직접적으로 한 거는 예. 처음 한번 해본 예, 것 같고 예. 처음인 예. 것 같고, 예. 어. 왜냐면 예전에 같은 당이었어가지고 만날 예.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제 서로 다른 당으로 만나게 예. 됐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그럴 리가. 아, 야당 되시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진짜. 진짜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덜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뭔 편한 소리야, 건 지금. 아닌데 덜 불편하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예. 오늘 이 예, 자리에 그렇습니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대표로 예, 여당 나오셨습니다. 대표로서.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분야 맡고 계십니까? 저는 기획분과의 예. 기획위원으로서 예. 그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총괄을 한다고는 하는데 예. 조정과 조율을 하는 예. 부서이기 때문에 아. 지금 제가 맡고 있는 TF는 뭐 국가비전 예.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참여와 통합 TF에서 예. 제가 국민통합에 관련된 예. 실질화 예. 부분에 대해서 소분과장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 예. 뭐 AI 관련된 부분도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건 다 하고 계시군요. 네, 예. 그 많은 공부가 되고 네. 그리고 또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워커홀릭 정부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예. 진짜 일하는 정부구나. 아, 그래요. 예, 기존의 어떠한 그 인수위 뭐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을 하는 곳보다 가장 열심히 일한다라고 예. 두세 번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하여튼 밥값 세게 하시네.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의 그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가요? 뭐 아니 잘하신다고요. 예. 그 말씀 국민 맞죠? 통합해야죠. 예, 통합해야죠. 예. 그 호평이시죠 지금 이.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네. 허연님 나오시면 그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준석 의원 제명동의 60만 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제명의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예.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60만 4천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청원하셨고 예. 사실 개별적인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에도 60만 4천 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사실 5만 명만 돼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에 훌쩍 뛰어넘고 예. 또 역대 2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절차에 돌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러니까 특위가 빨리 윤리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빨리 특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예.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국회의 품격을 생각을 하신다면 예. 한 사람의 의원 때문에 국회의 모든 사람의 품위가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국회 특위가 없어서 우리는 손을 못 댔다라는 핑계는 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허연님 뵈면요.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얼굴이 어떤 보입니까? 예? 아니. 그 공적 사적 미움이 느껴져요. 아, 네요. 예. 저는 뭐가 제 공적인 미움입니다. 인간적 미움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인간적 공적 미움도 미움은 있고. 잠시 예. 있었고 지금 예.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요. 그렇군요. 우선 공적으로 예.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거, 예. 예. 가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대안의 정치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예. 거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속으셨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그래서 그 책임감으로 예. 부패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적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그렇습니까? 불만을 예. 제기하는 겁니다. 자, 제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 유준석 의원이요?
그 제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 뭐 아니 여기. 아마 윤리위에서 제명한 경우가 있나요? 뭐 예. 그러니까 제명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절차에 그래서 돌입해야 아, 한다. 절차는 돌입해야 된다? 절차는 해야 된다. 예, 절차는 돌입해야겠죠. 예. 뭐 당연히 그걸 예. 뭐 60만 명이나 넘게 예.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소명도 받고 그거 하는 건 필요할 텐데 예. 지금까지 YS가 한번 그때 예. 1979년도에 YH 여공 예. 그 사태 그걸로 해서 제명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예. 유성환 국시 논쟁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뭐 그 있었지만. 제명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치고요. 김채호 보시기에 어떤 지금 허 의원님 말씀하신 이준석 의원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동정적이십니까? 여러 가지. 비판적이죠. 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준석 의원에게 예. 제가 제일 반대하는 건 갈라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의 남녀를 갈라치기 예. 하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 약자나 예. 그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다 잘한다는 건 전혀 아니죠. 예. 하지만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고 예. 그리고 증오 확산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나와서 네. 했던 뭐 젓가락 발언 네. 같은 것들은 이건 너무 의도적으로 네. 예를 들면 쓰리 쿠션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 네.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권영국을 한테 물어본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돌려치기로 네.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니까 그런 모습들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장 젊은 정치인이 좀 더 그 담백하고 네. 직접적으로 뭐 자기 의사를 밝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아주 노예하고 부패한 정치인들보다 더 네.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차원에서 그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아니 뭐 두 분이 충분히 비판을 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예. 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벌써 정치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3년 이렇게 넘었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그 현직 정치인들 중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노예한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나이만 젊은 거죠. 예. 근데 그런 면이 그동안의 정치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고 예. 보고요. 그래서 좀 역설적인 거죠. 이준석 의원이 2030 특히 남성들을 대표한다는 게 그 2030 남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상실감 예. 이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정책적으로나 혹은 어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비전이 네. 지금 2030을 대표하기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갈라치기 말씀하셨는데 혐오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언제 혐오했냐 얘기하지만은 본인은 직접 혐오하지 않더라도 좌표를 찍죠. 네. 여기를 혐오해라 저기를 혐오해라.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네. 노인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거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이 제명 문제는 제명 안 될 거예요. 네. 그 국민청원으로 제명된 사례도 없을 뿐만 네. 아니라 불가능하고 논의는 해야죠. 네. 논의해서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경고의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징계의 수준이. 그러니까 공개회의석상에서 경고할 수도 있고 본회의 출석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예전에 강용석 전 의원인가요? 출석 정지 당한 적이 있어요. 국회에. 뭐 그런 등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모르겠으나 논의는 해야 되고 아니 윤리특위가 지금 원구성이 된 지 1년이 넘었는데 22대 국회가 해야죠. 아직도 절차에. 구성이 안 예. 됐다는 게 절차에 문제죠. 들어가요, 당연히. 윤리특위 구성해서 논의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 그 허은하 의원님은 예. 사적으로도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죠.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네. 혐오나 갈라치기도 맞고 아유. 저희가 좀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본인 스스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해요. 예. 그래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개혁신당 내에 뒤에 백드롭에 YS 사진과 예. 본인의 사진 어. 그리고 가운데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예. 뭐 새벽은 그래요? 온다 예. 하면서 본인이 개혁론자 YS와 같은 급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건 완전 가짜 뉴스죠. 예. 여긴 진짜 개혁을 하기 위해 뭐 피해자로서 예. 했다면 여긴 그 이준석 의원은 국민들을 진짜로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제명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인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진짜인 양 또다시 피해자 저는 그걸 못 코스프레를 봤었는데 하려고 지금 하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거 이 또한 공적인 부분이다. 아,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씨 어떤 구속됩니까? 뭐 이건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서요. 내일 저는 뭐 구속 가능성이 거의 아, 그래요? 100%라고 네. 보고요. 일단은 이제 그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 예.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냐,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예. 것들을 보잖아요. 범죄 중대성은 뭐 반복해서 얘기 안 해도 예. 될 것 같고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나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그 증언 진술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어쨌든 총은 경호처가 더 잘 쏜다. 예. 그 총 잘 보이게 들고 다녀라. 이 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 시위로 방해하라는 지시지 않습니까? 예. 명백한 거고 그런데다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게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그렇고 강희구 부속실장도 그렇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예. 과거에 검찰에 수사받을 때와 이번에 예. 특검에 수사받을 때 진술이 달라졌어요. 예. 이게 어쨌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때 주요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거나 예. 회유, 협박 뭐 등등을 할 가능성이 예. 있다는 거죠. 이게 좀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뭐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항변하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법원이 그 지난번에 지규현 판사가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구속 취소한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법원 전반의 기류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부담이 없을 수 없겠죠. 법원으로서는. 그리고 그 피의자들도 긍정적 의미에서 배반의 계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물처럼 시작될 텐데요. 이 어떤 재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세요, 김채고? 그 어쨌든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그 사안의 중대성, 범죄 네. 혐의의 중대성, 그다음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여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우리 박 의원 얘기하셨지만 자기 부하들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 다 구속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기만 실제로 명령 내린 사람은 그냥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돼 있고 예. 구속 기간 연장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 예.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풀려난 것 지규현 판사가 그게 무슨 일자 계산을 갑자기 시간 계산을 해서 예. 풀어준 것들에 대한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법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예. 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보하는 것들이 정치적 그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분이 올 때마다 뭐 모여서 거기서 시위를 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범죄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게 개인의 무슨 비리라든가 뭐 네. 뇌물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또 다른 국가기관과 대립하게 하는 예. 뭐 총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재수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거야 뭐 영장 전담 판사 남세현 판사 남세진 판사인가 남세진 판사가 결정할 문제죠. 오늘 대체적 견해들은 뭐 비슷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저희도 제목에 쓰고 그랬지만 오늘이 에어컨 바람 쐬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네, 에어컨이 있는 구치소가 없대. 이때 없을 겁니다. 뭐 없다고 또- 들었습니다. 누군 또 없을 있다는 겁니다. 분도 계시고요. 어디 동부 어디에 잠깐. 네, 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요즘에 신형 교도소들 중에 예.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100% 없습니다. 100% 없다면서요. 또 더위도 많이 타실 몸매라서요, 그분이. 예. 에어컨 바람 오늘 실컷 쐬셔야 될 것 같은데. 허연님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구속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뭐 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좀 판단을 하겠지만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구속시키지 않게 되면 예, 그렇겠죠.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제 주변에서 잘 못 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뭐 확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다가 그 본인이 자초한 예. 면이 큰데 여론을 너무 악화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 변호인단들까지 포함해서 예. 특검에서 출석하라 그럴 때 쓸데없이 예. 뭐 지하로 가겠다, 뭐 10시까지 가겠다. 이게 전혀 자기들을 수사받는데 아무런 무슨 그게 이점이 안 되는데도 예. 불구하고 괜히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여론만 악화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 쪽의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한테는 그게 상당한 기회죠.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본인 앞길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곧 어떤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보십니까?
공범이라고 모두들 예, 생각하고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거기 정확히 적시해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검이. 김채호 보시기도 그렇죠. 한덕수 총리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니, 만약에 그 내란죄 혐의의 공범이면 예. 그것을 공범을 그냥 놔둘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특검이요. 그거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에 앞에 가서 예. 얘기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나오는 이만 못했어요.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함으로써 그 지켜보는 사람이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예.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분은 그 사고 방식 같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판사들 다 그 제압할 수 있어. 그런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얘네들이 나한테 꼼짝 예. 못할 거야. 예. 뭐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지금도 것 하고 같아요. 있는 건가요? 네. 지금도? 그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실 때도 예. 많은 그 당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의정 갈등이나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예. 전문가 얘기도 듣고 그렇죠. 예. 남의 얘기도 듣고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뭐 고집불통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다 안다. 본인이 다 설득할 수 있다. 내가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4월 1일 날 만우절 날그 의정 갈등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그렇게 뭐 장광설을 늘어놓으셔서 결국 우리 총선 폭망했어요. 그걸로. 근데 이번에 보면서 예. 전 아직도 안 고쳐지셨구나. 아직도 쉽게 고쳐지겠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하면 판사가 대통령님 맞습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나.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망상 비슷한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 네. 그런 부분에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 구속 취소된 이후에 행동하는 걸 봐도 그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그렇습니다. 되는 행동을 예. 계속 하잖아요. 예. 좀 전에 한덕수 총리 말씀하셔서 예. 그런데 만약에 한밤에 후보 교체가 성공해가지고 예. 한덕수 씨가 후보로 나갔다가 선거를 졌어요. 저도 그 말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다. 됐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도 국민의힘이 쑥대밭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해산, 됐으면 완전히 내란 공범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아유. 이 상황에서 예. 그 한밤에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사람들 뭐 느끼는 게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어요. 우리 친윤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죠? 대단해요 정말. 근데 사실 그거 있을 때 우리 그 딴 데 가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저분 만약에 후보 됐다가 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아니 그 패널들끼리 했으니까 맞아 그랬죠. 그걸 제가 무슨 뭐 신인 지도부한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 아까 무슨 말씀 하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한정 총리의 수상한 행적들이 사실 불법 계엄 당시에도 있었고 예. 그 후에 뜬금없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고 예. 또 친윤들이 그분을 계속 밀었는데 그런 대선 출마를 시도했다라는 점도 전 좀 이해가 안 예. 갔거든요. 그러면서 뭐 호남 가서 나도 호남 출신이에요라고 하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예. 보였는데 그 후보 말고 또 다른 후보도 사실은 대선 출마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 나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피하기 예. 위해 후보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공범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증거로 나오고 예.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좀 숨지 않고 제대로 좀 수사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여튼 그 후보를 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 지금쯤은 진짜 석고대죄 이상의 것을 하셔야 된다. 그럴 의지는 없어 보이죠. 보시면. 전혀 없어 보여서 예.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예. 그래도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얼굴이 예. 좋아지신 게 아닌가.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이게 무슨 뭐 칭찬이 동정인지 이거 참 상당히 듣고 나서 긁히네 이거. 아니, 너무 희망이 없어. 참. 국민의힘.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아니, 곧 광고도 시작되고 네, 광고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방금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의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과연 그 어떤 심장부라고 쓰는 TK적 유권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유권자의 꿈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좀 통치해 나가고 이런 걸 텐데 이 상태로 저 똑같은 사람들을 지지하면 집권 가능성은 정말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걸 아실 텐데 왜 저런 선택을 바꾸질 못하는 건가요? 전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합니다. 김채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당에 소속해 계시니까.
그거 TK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광주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그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예. 의해서 그 판단하자. 광주에는 예를 들면 호남에는 보수적인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예. 근데 투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예. 그럼 TK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쪽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따져보면 왜 합리적 판단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얘기해. 예. 그럼 거기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의 지역 물론 예. TK가 이제 우리가 권력을 뺏겼기 때문에 예.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거꾸로 호남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TK의 정치 기반이나 예. 또 유권자 정서라는 게 그냥 역사적으로 오랜 축적을 통해서 형성된 거잖아요. 네.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 이른바 주류 세력, 예.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 제가 봤던 그 어떤 보수 정당의 주도 세력보다 더 퇴행적이에요. 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볼모가 돼 있는 겁니다. TK 유권자들이. 저는 TK 유권자들도 지금쯤은 그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네. 말씀하셨던 회의를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게 다만 보십니까? 예.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오랜 역사적 그 예. 축적 때문에 쉽지가 예. 않아요. 아니, 당 내에서라도 좀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 과거에 그런 선택을 예. TK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할 때 우리 허은하 위원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 그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 했는데 그걸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벗어나자 예. 보수가 좀 바뀌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다시 퇴행시킨 게 예. 지금 윤석열과 친윤이 지난 3년 동안 한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갈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TK만 요만큼 남고 네. TK도 일부는 흔들릴 거예요. 예. 폭망할 텐데 그러면 일종의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를 TK 그 예. 지역의 유권자들도 해야 되잖아요. 전 TK 유권자들 이전에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뀌고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전에. 저 네. 지금 이른바 뭐 언더찐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세력이 저렇게 당에 또아리 틀고 앉아가지고 예. 당을 퇴행적인 방향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쇄신 뭐 개혁은 무슨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당원들이 바뀌어야 돼요. 당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 통합을 중요시한다. 예. 그래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예. 아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대로 이념적인 그 토대가 뭐 영남과 네. 호남의 문제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해답을 좀 고민해 볼 수 네. 있는 것은 지도자, 리더가 바뀌면은 그래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를 통합해 보겠다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호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호남과 영남이 모두 그 이념적 색채가 있다라고 말을 네. 하더라도 민주당이 좀 차별화가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수도권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선출됐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 바라보는 것이 극단화되지 않고 네. 어떤 중립에 서 있으면서 뭔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저 또한 그 당에 우리의 예. 당에 입당하는 것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그걸 대신할 만한 자신이 깃발을 들고 과감하게 변신하고 혁신해보겠다라는 리더가 안 보입니다. 예. 리더가 안 보이고 그냥 휘둘리는 거죠. 휘둘리면서 아직도 쌍권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네. 것은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말로만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전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새로 총리가 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대화해보겠다고 국회의원들 앉아있는 본회의장에서도 그 직접 가서 야당의 의원들과 악수해보고 대화하려고 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한번 져준다 생각하고 손 잡아주고 대화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저는 하나의 석고대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가가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정치인들,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인 국회의원들이라도 예. 먼저 해준다면 그때 당원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될 텐데 그냥 당원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만 모든 책임을 당원에게 묻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모범이 돼주는 예.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국회의원도 그리고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예. 해주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당원이나 유권자가 바뀌어야지 리더가 바뀌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유권자나 당원이 꼼짝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너무 그런데, 큰 자신감이 예. 있기 때문인데 근데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준석 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예. 그 목소리에 대해서 화답을 했던 거고 예. 근데 그 리더에게 그냥 속았던 거죠. 한 번 속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판의 초점은 다시 이렇게 아니야 돌아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그 뭐 한동혁 예. 전 대표든 예. 그 대구에서 대구살이를 좀 해보신다거나 왜냐하면 부산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살이를 해보시든가 뭔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들이 왜 이런 방향 자꾸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예. 대한 것을 풀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요. 그 뭐 아니, 지금 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 지면은 다 그런 얘기 해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김채욱께 그 말씀하신 직후에 여쭤보려는데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아까 호남과 어떤 TK제하고 수평 비교하셨는데 거기 차이점 뭐냐면 제가 제 표현이하면 이제 정규제 주필의 표현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 호남의 경우에는 호남이 시키면 민주당이 하는데 영남의 경우에는 TK의 경우에는 당이 시키면 TK가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 무슨 얘기냐면 선택에 있어. 그러니까 호남의 선택과 TK의 선택은 그 선택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분석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수평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평 비교는 어차피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TK 지역의 핵심 분들은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옹호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예. 아니죠. 아니 상당 부분들이 호남은 결과적으로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절대 옹호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선택의 결과들이 아니 그 호남이야 당연히 예, 예. 5.18 112 사태를 예. 겪으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결과의 피해를 본 지역이기 선택의 질이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 그 호남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어요. 예. 지난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거 왜 안 지어줍니까?라고 그때 우리 당에서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말이 돼요?라고 항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합 쇼핑몰 안 짓고 5일장 계속 하자라는 그런 정치인들 계속 뽑아 주시잖아요. 예. 거기서도.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수평 비교하는 건 말이 될 수가 네. 없죠. 서로 근데 여기서- 달라요. 근데 어느 지역은 더 훌륭하고 어느 지역은 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 댓글도 보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거 자체가 지역 감정이에요. 예. 국민들 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자기 지역 감정에 의해서 그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님비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예. 사실 확인을 하고 예. 가야 되는데 복합 쇼핑몰 지어졌습니다. 이제 지어졌나요? 예, 완공돼서 이제 보여질 겁니다. 네, 광주 언제 시장이 언제 그렇게 됐어요?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아마 거의 다 열릴 겁니다. 예. 뭐예요? 그러니까 왜 신세계인가? 뭐 되게 두 가지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많이 변화하고 예. 예, 그 시장이 열심히 했더라고요. 예. 영원한 다행이네요. 야당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요. 아니 뭐 이제 지역주의도 조금 다른 면이 네. 있죠. 이제 네. 호남의 지역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일종의 저항적 네. 지역주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엇나갈 수 없는 예.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 방어막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민주당의 리더십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호남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예. 이게 이제 이 민주당의 정통성과 어긋나는 이런 네. 모습을 보일 때 그에 대한 견제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이게 이제 기득권적인 지역주의인 네. 이 영남 지역주의, 특히 TK 지역주의하고 조금 다른 면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찌 됐건 간에 유권자들이 바뀌고 당원들이 바뀌면 지금의 뭐 당 지도부나 당의 주류들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 안 바뀌는 사람들 예. 배출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네. 거죠. 이준석이 당대표 돼서도 못 만들었고 예. 본인이 쫓겨났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도 못 예. 만들었고
결국에는 여전히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주류가 예.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건 누가 당대표가 되건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당의 이 당원들이 우리가 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그리고 제대로 된 합리적 그 여당으로서 견제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 예. 이걸 느껴야 되고 예. 당원들의 그런 각성을 이끌어내는 누군가가 나와서 예. 일종의 이제 리더가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요. 당 대표는 누구 나오십니까? 지금 뭐 예. 본인이 나오겠다고 선언한 예.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예. 꽤 있나요? 예. 안철수 의원. 아니 안철수 의원 예. 나오겠다고 했고 조경태. 조경태 의원 나오겠다고 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김문수 전 후보는 아마 나올 거로 보여져요. 예, 그래요? 그분은 나오실 예. 거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또 나오겠다고 그러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양양자 의원도 본인이 나오겠다고 선언을 했다면서요. 예. 맞네요. 벌써 여러 명이 계시네요. 예. 그 면면으로 보면 희망이 보이십니까? 당의 미래에 대한. 아니 근데 뭐 그런 분들 보면서 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과한 얘기인 예. 거고 또 사람이라는 거는 저도 그냥 희망이 보이십니까? 하는 질문인데 바뀌잖아요. 누가 없다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 뭐. 예. 그거 예. 희망과 절망은요 예. 계속 변해요. 예. 예를 들면 2011년인가 12년에 그 두 번 연속 졌을 때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졌을 때 예. 그때 진보 진영에서 우린 다 망했다. 예. 그러면서 뭐 진보 집권 플랜 이런 책도 쓰고 그랬어요. 예, 예. 야 우리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린 완전히 보수가 계속 예. 그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런 책도 나오고 예. 그랬어요. 그로부터 십몇 년 뒤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거꾸로 지금 우리가 그 보수 집권 플랜을 써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또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여서 뭐 졌다고 해서 뭐 당장 니네는 희망이 없어. 뭐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잘 나간다고 그래서 뭐 영원히 그렇게 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건 교만한 거고. 그럼 그래요. 거기서 다시 질문을 물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 달을 좀 평가해 주시죠, 각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꽤 잘하고 있다고 네. 봅니다. 끝입니까? 더 얘기할까요? 인사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사에 있어서 잘한다고 생각을 인사는 하고요. 잘한다. 혹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못하는 부분은 네. 그 뭐랄까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인사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뭐 우리 허은하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약간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네. 것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보면은 뭐 30일 만에 언론에 나와서 예. 그 쐐기 박듯이 기자회견 하시고 예. 그러는 거는 자신감의 과잉인 것 같아서 예. 이건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김종혁 선배께서 예. 잘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우리 야당이에요. 네, 아니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30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진짜 성적편의 연말쯤에 예. 경제 상황하고 맞아요. 맞물려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고 예.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예. 보이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는데 확실히 저분이 이제 기초행정, 광역행정 이런 행정가를 해봐가지고 이제 행정을 아는 거죠. 예. 그런데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서두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정부의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동거내각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그걸 대통령이 이끌고 가고 예.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벌써 뭐 블랙리스트 나왔을 네. 겁니다. 이전 정권들 같으면. 근데 네. 그런 거 없이도 자금 없이 이걸 끌고 가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 예.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30일 그 취임 기자회견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짧은데 그에 대해서 답을 굉장히 길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이제 불안정하면 중언부언하면 뭐 이렇게 내용도 없는데 길게 말을 해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 듣기에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그 얘기들을 좀 했다고 보고 이게 기저효과도 큰 것 같아요. 네. 지난 정부가 기저효과? 워낙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국정 운영이 그 조금만 바뀌어도 크게 바뀐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운도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농담이지만 제 주변에서 하는 농담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막 말을 길게 하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을 할 줄 아는 거 보고. 원고 없이 읽지 않고 제 농담을 이해 못 하시. 못할 뻔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허연님,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냥 잘하는 건 예.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든 야든 간에. 예.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도 좋아요. 예. 일단 상대방이 잘할 땐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데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해야 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예. 뭐 무슨 경우든 다 나는 또 공격하겠다 예. 이러면 신뢰가 없잖아요. 예. 희망이 보이네요. 예. 허연님은 마지막으로 시간 한 확실히 2분.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그 슬로건에 맞게 예. 진짜 일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다. 네. 그리고 저희 뭐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그 우선순위를 딱 주신 게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에 예. 우선순위화 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또 두 번째가 체감. 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구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 우선순위화해서 직접적으로 이 경제 변화가 일어나든 정부가 바뀌었다라는 예. 것을 느끼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신데 예. 아무래도 이제는 행정부가 그 단체장을 해봤던 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려나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노련하게 하고 계시고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국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네. 좀 든든하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네. 확실히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최우선 과제는 뭔가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경제입니다. 경제요. 예, 경제를 경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계적인 예.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정세가 지금 좋을까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우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경제하고 외교 안보가 같이 얽혀 있어요.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의 대중국 봉쇄와 예. 경제를 같이 엮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아마 과제가 될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과제죠. 어려운 과제. 어려운 과제입니다. 박 의원님 마지막에 아니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예. 얼마나 잘 이 특히 대외 관계 예. 이런 것들의 변화를 잘 읽고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론으로서 봤는데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보면. 결국에 어려워요. 그거는 저는 뭐 순발력과 예. 그 정세 판단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원론이 없습니다. 예. 운도 작용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예. 그 일론 머스크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예.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낸 거 우리 서한 보낸 거 보면 이거는 깡패가 협박문 보내는 거지 이게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저거 참 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미국 주가가 무슨 널뛰기 하는 것도 참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혁, 박원석, 서은아 세 분이었습니다.